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법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2,600원이었는데요. 오늘 3%가량의 강세 후에 강보합권을 거래 끝이 냈습니다. 중장기로 길게 보일 종목으로 말해주셨거든요. 동일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여러분이 단기로 대응하든 중장기로 대응하든 항상 수익을 내시라고 굉장히 고심하고 들고 온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항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총 5조지만 수주 내용만 봐도 수주 내용이 20조를 훨씬 넘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5조에 머물러 있느냐? 결국은 국영기업의 어떤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무리 국영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수주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지금 기대감도 또 생겼죠. 미국에서 이 고등훈련기를 보잉의 록히드 마틴이 아닌 지금 한국의 TA50, FA50 이런 것들을 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딜 들어가도 지금은 무릎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딜 들어가도 무릎이에요. 그거는 장기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들어가도 무릎이다. 언제 돼도 수익 낼 수 있다. 중장기, 단기로 모두 유효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지난주 AS 때 건전한 조정 추세로 모아가는 전략 주셨거든요. 다만 지난주부터도 지금까지 좀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 주실까요? 지난주부터 조정이 왔지만 지금 하방 경직성은 와 있죠. 이게 하방 경직성이 와 있는 건 나올 듯 하지만 구체적인 가시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오니까 나오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팔기도 애매하고 지금 안 나오니까 사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가시적인 내용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구간도 여전히 모아가실 수 있는 전략을 삼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그 위에서 차익을 하고 또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고심하고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10,000원 이상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면병합 이후에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맞춰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내용 자체로 본다면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해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CJ제일제당입니다. 유상증자 후폭풍 후에 이제 CJ그룹주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챙겨주실까요? CJ 진짜 실망스럽네요. 그죠? 굉장히 유상증자를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한 건 아니고 CGV의 대규모 유상증자였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주주 배정이건 어쨌든 간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조 단위가 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CJ 그룹주들이 다 동반 하락을 하는 지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CJ 제일제당의 어떤 CJ 제일제당 하나로 보면 나쁠 게 없으나 CJ 그룹 전체의 어떤 이미지 이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올라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는 것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반등은 지금 썸머 랠리를 본다면 썸머 랠리 예측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은 내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내고 그냥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지 재고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CJ를 들고 계시는 네. 많은 주주분들께서 CJ 그룹은 언제 또 유상증자할지 몰라. CGV만 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것도 하겠지. 라는 불안감이 벌써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건 그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좀처럼 뭐 아마 개선되어지긴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굳이 손실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올라오면 이거는 이 기업이 CJ, CGV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구간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J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서머랠리 이용을 해서 반등 나올 경우 정리해보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히토류 관련 종목 세토피아입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모아가는 전략, 조정 때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거든요. 예. 추가로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토피아가 지금 뭐 딱 61선에 네.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차트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61선에서 경직성은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즉 왜 강한 상승이 안 나오죠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미 5월 달부터 나오고 있었던 얘기, 그 상장. 한류홀딩스의 네. 상장, 네. 그죠? 이게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회사 측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한류홀딩스의 상장은 거의 불호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주는 지금 벌써 체질이 바뀌었잖아요. 철강 회사로 구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회사로 명확하게 우리나라 유일의 히토류 회사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나는 역사적 투자로 역사적 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 투자로 기록되어질 인내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업이 진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사업에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은 아니 이게 걱정할 구간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토피아 주 사업 히토류 부분의 긍정적 전망과 함께 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주가 상승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보유하면서 좀 신고가 기대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 AS 때는 보유 전략 주셨어요. 엔캠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기적 관점이죠. 이거는 뭐 지금 들어가도 무릎입니다. 어딜 들어가도 무릎인 구간이죠. 거의 무릎 아래 구간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기, 즉 썸머랠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승이 강한 섹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질 회사 중에 가장 세계 4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머무른다.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잘 됐다고 표현해야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거나 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회사에 악재가 없어요. 그런 점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 동일하게 중장기 보유 전략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5% 장중 강세,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아스탁도 전략 챙겨주시죠. 예, 6월 말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죠. 네. 사실은 6월 말에 이제 가시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6월 말을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좀 잘 모아 가시다가 시세가 분출될 때 여러분들이 잘 차익하시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세가 분출된 바는 없죠. 그런데 꾸역꾸역 진짜 6월 말을 누가 마치 바라고 있는 듯이 내일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거래량이 없죠, 지금. 네. 사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의 끝은 뭡니까? 누군가는 사서 안 팔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실망스러우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구간을 이렇게 개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 구간이 개겨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끝은 뭐냐? 사업이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정말 회사에 내부적인 악재가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요. 회사 내부자들을 먼저 파는 바람에 항상 주가의 모양이 그렇게 나와요. 차트 모양상. 악재는 나중에 나와도 결국은 주가 모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있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 이후에 절대 하방 경직성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스타도 AS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9일에 매수했던 LG이노텍입니다. 오늘 LG이노텍도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30만 7천 원 종가 형성했거든요. LG이노텍도 전략 챙겨주시죠. 예, 최근에 조정세가 들어왔을 때도 이 회사는 큰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도 이 회사의 굉장히 강한 건전한 그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건전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이 네. 누군가는 가격만 떨어지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이 떨어질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면 더욱더 좋아질 종목. 네. 그게 LG이노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강세와 함께 더 상승을 기대해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6일에 매수했던 센서 관련 종목 QSI입니다. 매수 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11% 급등세, 다만 윗골이 길게 달았고요. 오늘은 약세로 좀 조정 나오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중장기 보유 관점 주셨는데 QSI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중장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한 게 이런 회사는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래량 거의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갭을 띄워서 장대 음봉을 보였는데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 안 판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에 나는 못 팔겠다. 아깝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센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네. 냉장고 세탁기하고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센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센서 시장의 확대, 그것도 인공지능 센서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은 QSI에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23일에 매수했던 K럽입니다. 27일 화요일날 상한가 마감됐고요. 어제 오늘은 약세 보였지만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33% 넘게 달성됐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죠. 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힌트를 좀 받으셔야 된다. 네. 신한중공업의 어떤 나라도 세금 상속세, 증여세 내기 싫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한중공업의 이제 최본호 회장의 뜻은 이 K럼을 통해서 딸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그걸 힌트로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를 한번 팍 찍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도 좋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거든요. 사실 K럼이 먼저 튀길래
곧 조비도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 아니야, 다를까 켈럼이 먼저 뛰고 조비가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켈럼도 최근에 이제 항공산업,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전기차 충전산업, 네. 전기차 산업 다 하겠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항공산업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겠다. 근데 믿어야 돼요. 특히 켈럼은 왜? 누구? 돈 많으신 분. 최원호 회장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중장기적 호재가 맞겠죠. 그런데 그걸 굳이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 보고 나오겠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먹겠다. 그것도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오케이인 종목 켈럼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자세한 AS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